리듬 습관, 생활 습관 바꾸기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장수 사유를 조사해 봤더니 절제된 식습관이다. 절제된 식습관. 균형 있게 소식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눈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색깔을 입힌 떡들이 맛은 있어 보이는데 좋은 음식일까요? 여러분들, 여긴 유해 색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가성소다라고 하는 양잿물이 들어간 식품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해삼의 원래 모습인데 양잿물에 담그면 이렇게 크게 됩니다. 소라살도 작은 것이 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국집에 갔더니 해산물을 푸짐하게 주더라, 이렇게 소문난 집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많이 주고서 장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렇게 어떤 약품 처리를 해서 음식을 잘못 나쁘게 만드는 식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장 가면 바베큐 할 때 돼지고기를 통구이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통구이 돼지는 100kg짜리 이상 큰 걸 쓰지 않습니다. 작은 걸 씁니다. 근데 돼지를 먹이는 사람, 축산업에서는 돼지가 일정 수준 100kg 이상 커야 그때 팔아야 수지타산이 맞지, 새끼 돼지를 팔면 적자입니다. 근데 왜 새끼 돼지가 그런 데 나왔을까요? 축산 농가에서 크는 과정 중에 병들어서 탈락된 돼지들을 수집해다가 작업을 해서 이런 데 납품을 하면 이런 데서 바베큐를 만듭니다.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돼지는 지금 돼지를 먹이고 있는데 암이 발생된 돼지입니다. 저런 돼지만을 걷어서 모아서 수집해가는 업자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국집에서 파는 탕수육의 약 한 90%는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냉동했다가 바로 그냥 해동해서 그냥 녹여주는 건데, 직접 만드는 탕수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산 탕수육에는 그 원료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새우젓, 소금도 중국산을 갖다가 우리 서해안에 와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산 식품은 전혀 내용물 뭐가 들어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품 합성 첨가물이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간장을 사든 고추장을 사든 이런 간장, 고추장, 뭐 된장 이런 것들이 음식의 기초식품인데, 뒷면에 보면 이제 이런 합성 첨가물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식품 공전에 보면 식품 첨가물로 쓸 수 있는 건 한 600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600여 가지가 적정량이 들어가면 식품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식품 첨가물을 100가지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나가 알게 모르게 먹고 있습니다. 껌에도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고, 껌 한 통에도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고, 모든 음식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첨가물들이 다 화학물질인데 과량 들어간다든가 혼합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인체의 세포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조미료, 감칠맛 나는 거, 착색제, 표백제, 보존료, 향신료, 산도 조절제, 발색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과자나 사탕이나 인스턴트 식품들이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 맛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첨가합니다. 제일 많이 중요한 간장과 식초가 있는데, 여러분 간장 중에 양조간장, 식초간장, 산분해 간장, 또 혼합간장, 이걸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산분해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업용 간장입니다. 화학간장입니다. 양조간장은 띄워서 만든 100% 양조간장입니다. 혼합간장은 양조간장과 산분해, 말하자면 화학간장을 몇 대 몇으로 혼합했냐 그겁니다. 가격은 당연히 양조간장이 비싸고 양조간장 비율이 적어질수록 가격이 싸겠죠. 근데 싼 간장은, 식초나 간장은 유해식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드시는 분이 적습니다. 특히 음식을 장만하시는 주부들도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나 살 때
식품을 하나 살 때, 과자 하나 살 때 뒷면에 이 제조 방법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를 판단해보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얼마만큼 많이 먹느냐? 나트륨으로 2000mg 하루에, 소금으로 말하면 한 5g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한도인데 실제 짬뽕 한 그릇에 이틀분의 우리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음식은 국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물이 많은 음식을 여러분들은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짬뽕, 우동, 간장게장, 열무냉면, 우동, 육개장 등등 모든 음식에 국물 있는 음식에는 전반적으로 짜고, 국물이 없는 짬뽕이나 울면이나 기스면이나 뭐 등등 전부 다 소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나트륨을 배출해 주는 좋은 음식은 감자, 고구마, 오이, 양파, 호박, 오렌지, 바나나, 두부 이런 것들. 몸에 좋은 색깔 음식, 초록색 음식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빨간색 음식, 노란색 음식, 하얀색 음식, 검은색 음식, 이런 음식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색깔, 빨주노초, 흑백보 7가지 색깔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한번 정리하면 건강한 식생활, 생활 습관은 짜지 않게 비타민과 미네랄 골고루 먹고 소식해서 먹고, 중요한 것은 맛의 중독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단맛, 짠맛, 고소한 맛, 매운맛입니다. 단맛에 대해서 짠맛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고소한 맛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삼겹살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소고기 등급 A++, 2+, 3+ 이렇게 좋은 등급이 플러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등급하고 미국 등급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이, 기름기가 많아야 등급을 잘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곱창, 내장, 돼지나 소의 내장을 먹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은 다 쓰레기로 버립니다. 우린 걸 수입해다가 우리가 사 먹습니다. 내장의 90%는 지방입니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맛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맛, 짠맛, 고소한 맛, 매운맛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식생활 습관을 바꿀 수가 없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운동, 위생관리 그런 거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실천하기, 장수 비법에 보면 매일 운동한다, 소식한다, 스트레스를 강도를 낮춘다, 대인관계 잘한다, 규칙적인 생활한다, 채식한다, 이런 것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수명 연장 14가지 식습관, 이것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습관 중에서 내려야 될 것이 있고 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려야 될 거, 소금, 합성 감미료, 고열량, 저영양 식품, 김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고기, 햄, 소세지 특히, 튀긴 음식, 탄 음식, 과도한 카페인, 외식. 올려야 될 거, 콩, 견과류, 제철, 과일, 채소, 우유, 치즈, 등푸른 생선, 현미, 잡곡, 해조류, 물, 신토부리 깨끗하게 꼭꼭 씹어 먹자, 천천히 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습관,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한다, 그 마음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웃는다. 갑자기 폐렴으로 돌아가셨던 황수관 박사님이 신바람 건강법이라고 해서 강의를 하실 때 인기가 있었던 강의입니다. 이분도 건강관리를 잘 하셨을 텐데 전국의 유명 강사라 너무 강의를 많이 하시느라 과로하셔서 아마 저는 그런 폐렴이 왕고라 느껴지는데, 그분이 강조했던 것, 잘 먹는다, 규칙적으로 잘 자라, 많이 웃어라,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좋은 일 많이 해라, 이 말은 지금도 틀린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습관을 바꾸자. 가장 제가 공부해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건강법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이시영 박사의 힐리언스 썬마을에서 실천하고 있는 건강법입니다. 이 건강법이 가장 균형 잡힌 건강법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식습관, 건강한 한식으로도 하루 3끼를 잘 먹자.
덜 달게 덜 짜게 먹자. 천천히 먹자. 한 입에 30번 씹고 한 끼에 30분씩 먹자. 우리는 5분이면 식사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 습관, 근육을 단련하자. 하체 단련 특히 잘하자. 계단 사용하자. 매일 30분 걷기 하자. 지하철에 서서 가자. 세 번째, 마음 습관, 감사하기.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있죠? 우리가 감사하자. 미소, 항상 기뻐하라. 큰 소리로 웃기. 화, 짜증 날 때 심호흡하기. 리듬 습관, 10시, 11시 전 취침하라. 6시 일어나라. 하루에 7, 8시간 이상 꼭 자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물을 잘 먹으라 하는 건데,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려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되고, 내가 신체 리듬 관리도 잘해야 균형 잡힌 건강 관리가 된다는 것이 건강학자들의 종합 결론이고, 가장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병장수를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어진 성령의 전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무병한 장수는 또 나 개인적으로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됩니다.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